다 사람들마다 운동 수행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른데 뭐 러닝머신을 속도를 몇을 두고 막 뛰어야 되나요? 몇을 두고 걸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이 제일 잘 타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랑 지방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보통 뭐 단백질도 있어요. 단백질도 있는데 단백질은 주된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된 에너지원은 이 탄수화물과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저장이 될 때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돼요. 이 글리코겐이라는 애는 근육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저장이 더 많아져요. 그 반면에 지방이라는 애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그냥 지방은 그냥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지방은 우리가 칼로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많이 먹을 경우에는 그냥 계속 지방이 붙어요. 계속 지방이 붙어. 그리고 글리코겐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글리코겐이 더 많이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탄수화물 저장 형태인 글리코겐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으면 그냥 지방은 계속 불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을 할 때, 즉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크게 이제 두 종류라고 얘기했잖아요. 글리코겐과 지방. 그러면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방을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방이 되게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글리코겐은 되게 지방에 비해서는 조금밖에 저장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물론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저장된다고 하지만 지방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뭘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겠어요? 평소에는 지방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요. 평소에는 지방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글리코겐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요. 글리코겐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사용해야 될 때,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써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해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그 다음에 식습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조금 더 활동을 해. 아까 전에는 이 숫자가 50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활동을 해. 그래서 80이 됐어요. 그러면 지방 사용량이 늘어나요. 물론 글리코겐 사용량도 조금 늘어나지만 지방 사용량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보다 더 많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에너지를 더 많이 써요. 그러면 글리코겐도 조금 늘어나지만 지방은 더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글리코겐이 더 많이 쓰이기가 시작을 해요. 지방이 조금 더 덜 쓰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서 에너지 소비량은 늘어났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좀 더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방을 점점 줄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산소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글리코겐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시겠지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은 흑백처럼 딱딱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레이존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회색존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지방이 많이 쓰이는데, 지방이 제일 많이 쓰이는 운동 강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고, 그 다음에 글리코겐이 점점 많이 쓰여지면서 이제 무산소성 운동으로 이제 그 회로가 좀 더 많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운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쓸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지 이거를 우리가 고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을 제일 잘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은 뭐냐? 유산소 운동이에요. 근데 유산소 운동도 이게 강도마다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게요. 이 강도를 최대 심박수의 몇 %, 그거를 이제 지표를 삼아요. 보통은 이게 제일 그냥 측정하기가 간편하고 쉬운 거죠. 최대 심박수 같은 경우는 220에서 만 나이를 빼요. 예를 들면 20살일 경우에는 220에서 20을 빼면 200이 나와요. 200이 나오는데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의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120에서 140 사이의 심박수로 운동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신체 나이가 조금만 젊으면 젊을수록, 혹은
내가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런 최대 심박수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최대 심박수를 구할 때 220에서 만 나이를 빼는 게 가장 보편적이죠. 그러면 최대 심박수, 아까 전에도 제가 말했죠? 최대 심박수를 구해요. 그러면 그 최대 심박수에 해당하는 운동들, 예를 들면 최대 심박수 50에서 60%의 운동, 아까 최대 심박수가 200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100에서 120의 심박수 운동 강도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각 해당하는 각 심박수별로 운동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운동에 대한 효과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보면 각 심박수마다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심박수마다 효과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박수를 60에서 70%의 강도로 운동을 해요. 그럴 경우에는 보편적인 건강이나 지방 연소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70%와 80% 사이에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지방 연소는 약간 이제 떨어지지만 심폐지구력 강화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80에서 90%의 운동 강도에서 운동했을 경우에는 이제 심폐지구력 강화와 심박출량 강화를 같이 누릴 수 있죠. 그리고 90% 이상의 운동 강도에서는 심박출량 강화에 도움이 되죠. 이렇게 각각 최대 심박수별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다 달라요. 50에서 60% 같은 경우는 마무리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웜업을 한다거나 뭐 그럴 때 사용이 되는 보통 심박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방이 제일 잘 타는 운동 강도는 60에서 70%예요. 그래서 내가 헬스장에 갔어. 헬스장에 갔는데 뭐 다 사람들마다 운동 수행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른데 뭐 러닝머신을 속도를 몇을 두고 막 뛰어야 되나요? 몇을 두고 걸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닝머신에서 속도가 몇인지 아니면 경사도가 몇인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심박수의 강도로 얼마큼 운동을 했느냐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속도를 6으로 해놔. 속도를 6으로 해서 총총총총총총총총 걸어요. 근데 팔은 가만히 있어. 가끔 보면 헬스장에서 이게 모니터 짚고 이렇게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만큼 팔을 안 쓰는 만큼 팔을 안 흔드는 만큼 심박수가 확 떨어져요. 실제로 우리가 파워워킹을 하는 거랑 그냥 걷는 거랑 심박수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뭐 5%에서 많게는 10%까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에어로빅이라는 게 뭐예요? 에어로빅이라는 게 한국말로 하면 유산소 운동이에요. 근데 에어로빅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그거잖아요. 이렇게 딱 해서 착 해서 이렇게 딱 해서 날씬한 몸매를 원하시니까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싹싹 하는 거 그런 것들 최대한 방정맞게 하면서 그게 에어로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전신을 사용을 하면서 막 방정맞게 하면 할수록 심박수는 진짜 잘 올라요. 그래서 걸을 때도 아줌마들이 막 파워워킹 하면서 막 방정맞게 막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주책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심박수 올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돼요. 이게 생각보다 팔 움직이는 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하실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 만약에 스마트워치라든지 심박기가 있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그냥 가만히 펭귄 마냥 똥똥똥똥똥똥똥똥 걷는 거랑 이 팔을 흔들고 걷는 거랑 진짜 심박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힙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흔히 말이 많았던 운동 방법이죠.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까지 딱 얘기를 하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동면중님 근데 그거 말고 고강도로 운동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힙 프로그램이에요.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을 반복하는 운동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짧은 시간 내에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 텀이 짧아야 돼요. 이게 가끔씩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강도 운동을 하는데 쉬는 시간을 되게 길게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효과가 좀 덜해요. 그거는 효과가 좀 덜하고 이 고강도 운동을 짧은 시간 내에 반복하는 운동인데 이건 역시 운동 지표가 뭐다? 심박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운동들이 뭐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면 그냥 사이클이라든지 뭐 버피 테스트라든지 타바타 운동이라든지 스플린트 달리기라든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심박수를 올릴 수 있는 운동이라면
어느 거든 다 가능해요. 심지어 내가 춤을 춰도 돼. 격렬하게 몸을 흔들어도 되고, 대신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심박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힙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최대 심박수의 90%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이게 최대 심박수의 90%까지 도달을 해야 돼서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내 몸을 전신을 다 사용하는 운동이면 운동일수록 심박수 올리기는 편해요. 근데 만약에 사이클이라든지 좀 국소 부위를 활용하는 운동만 한다라고 하면 이 심박수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한마디로 그 강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리고 최대 심박수의 90%까지 도달할 경우에는 굉장히 정신이 없어져요. 심박수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집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동작을 수행하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막 동작이 흐트러지고 집중력이 하락이 되고 그 다음에 내 근육은 계속 탈진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상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힙 프로그램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에요. 내가 이 운동을 할 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게 일단은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떠한 프로토콜이라든지 어떠한 뭐 메소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형화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스쿼트를 몇 번 하고 뭐 런지를 몇 번을 하고 사실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해서는 틀려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운동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그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그게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운동 강도로서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 최대 심박수 90%는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심박을 측정을 할 때 웨어러블이라든지 심박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보통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맥 짚고 15초나 아니면 10초 동안 맥을 짚고 뭐 15초를 했다라고 하면 곱하기 4를 하고 10초를 했다라고 하면 곱하기 6을 하죠. 근데 이거 수행하는 동안은 심박수를 측정하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보통 심박계가 있으시면 좋긴 좋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운동 방법은 본인에게 맞게. 그러니까 어떠한 운동을 해도 돼요. 여기서도 단순히 스쿼트만 하는 게 아니라 스쿼트 점프를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지고 운동을 해도 되고 내가 버피 테스트를 해도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수행 동작을 해도 돼요. 대신에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안정성 있게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운동 시간도 30초, 휴식 시간도 30초. 그래서 10회 반복. 그리고 중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분 운동하면 1분 쉬는 거예요. 이거 가끔 누가 이래? 1분 운동하고 2분 쉬어? 이렇게 적어놨더니 이렇게 적어놨더니 1분 운동하고 2분 쉬어? 그런 거 안 돼요. 1분 운동했으면 1분 쉬고 2분 운동했으면 1분 쉬거나 아니 1분 30초 정도 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복 횟수는 10회예요. 반복 횟수는 10회. 그리고 고급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길어지죠. 그래서 4분 하고 2분 쉬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량도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심폐지구력이나 심박출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게 남자들한테 좋아요. 이거를 하고 나면 달라진 나를 보게 될 거예요. 아침에 좀 달라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또 그거 물어보잖아요. 동면중님, 그러면 아까 전에는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는 지방이 안 타고 글리코겐이 사용이 된다면서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런 힙 프로그램 운동을 왜 추천을 해주시는 건죠? 라고 물어보면 이게 운동 후에 지방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돼. 그래서 이게 힙 프로그램의 장점이에요. 지방 연소율 자체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1분 운동하고 1분 쉬기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말했던 60%에서 70%의 운동 강도로 2시간 운동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와 대박이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해보면 그냥 편하게 영상 보면서 그게 더 나은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실제로 되게 힘들어. 진짜 힘들고 여러분들 부상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잘 하시는 게 좋고 가끔씩 막 인터넷에 보면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그런 게 보면 꼴값을 떠내 저런 게 운동이 될까? 그러는데 실제로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근육이 없고 그다음 몸이 무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적은 운동을 해도 심박수가 확 올라요. 확 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동을 해줌으로써 실제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누구한테는 힘들 수 있고 누구한테는 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동 방법은 뭐 되게 그러니까 다양한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조금 더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운동을 하시면 이제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운동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지방을 사용하는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몸에서는 지방을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내 지방 연소라든지 지방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점점 증가를 하게 돼요. 운동을 했던 사람들보다 운동을 안 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수행을 했을 때 지방 사용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내가 한 두세 번 정도 해주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량 증가와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뭐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힙 프로그램이 되게 재미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동면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뽕빠